제가 그동안 살아왔던 그 인생의 변호사로서 또 국회의원으로서 사회적 대타협을 하면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려고 노력했던 이런 일들을 하는 권한을 가지고 하는 자리가 권익위원장인 거예요. 그래서 국민들이 정말 오역할 데 없는 국민들을 그런 민원을 해결해주는 그 기관의 장으로서 그동안 살아왔던 그 인생의 모든 것을 종합해서 나의 최고의 총 역량을 발휘하고 국민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그 자리에 내가 왔구나. 좀 예민한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 예. 내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후보자로도 꼽히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저는 제가 성공하냐 마냐 이게 되냐 마냐 그러니까 뭔가 일을 시작했을 때 그걸 처음부터 생각하지 않고 그러니까 포기하지는 않는다 그리고 최선을 다한다 이게 늘 제 생각인데요. 그러려면 그 일을 하고자 하는 저한테 강한 동기가 있어야 됩니다. 뭔가 필요가 있어야 되고 사명감이나 뭐 이런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권익위원장이 저한테는 그런 자리입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치과 의사 출신의 변호사가 되신 거죠. 네, 네? 네. 학교 다닐 때부터 공부를 그렇게 잘하셨습니까? 처음부터 공부를 뭐 열심히 해서 잘했던 건 아니고요. 네. 한 반에서 한 중간 정도 했었는데 제가 제일 못하던 게 체육이었거든요. 다른 건 한 중간인데 체육은 거의 전교 꼴찌 수준으로 너무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좀 끌어올려 보면 좋겠다. 그래서 시작을 한 게 윗몸 일으키기입니다. 윗몸 일으키기가 제가 한 2개 정도밖에 못했어요. 만점이 한 60개 정도가 만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한번 해보자. 이제 매일 그냥 연습을 했죠. 그랬더니 그걸 한 달쯤 하니까 이게 만점이 되는 거예요. 이거 하면 되네? 이런 자신감이 이제 조금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매달리기를 도전을 했죠. 네. 매달리기는 저는 매달리자마자 톡 떨어졌거든요. 근데 이걸 꾸준히 하니까 진짜 되더라고요. 내가 불가능이라 생각했는데 열심히 포기하지 않고 하면 되는구나. 이런 자신감이 조금씩 생기더라고요. 체육에 제가 만점이 나오더라고요. 야, 공부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윗몸 일으키를 통해서 저한테 성공의 DNA를 발견하게 해줬다. 가장 사람들이 놀라는 도전이 32살의 주부의 치과 의사가 그것도 이과 출신인데 이제 문과의 사법고시에 도전을 하죠. 그래서 2년 6개월 만에 1차, 2차를 다 통과를 하셨는데 의료인으로서 사법고시에 합격한 분들이 없었어요. 공부 시작할 때. 그래서 주위에서 모두 다 불가능이다. 괜히 시간 낭비다. 다 말렸죠. 일단은 난 안 될 거야 하고 도전하지 말자 이런 생각은 전혀 안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자신감이 생긴 거죠.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다 보니 잘 그리고 됐습니다. 이제 변호사가 되셨는데 네. 또 한 가지의 도전을 하시죠. 네. 네. 그 이른바 에이즈 환우에 대한 10년간 무료 변론을 하셨습니다. 의료인 출신 법조인 변호사가 되다 보니 일단 좀 의료에 관련된 그리고 법률적 쟁점이 있는 이런 사건들을 많이 접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런 사건들을 다루다 보니까 어느 날 이 사건을 우연히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에이즈의 혈우병 환자 아이들이 집단으로 감염이 된 이런 사건이 있는데 이게 사실상 전혀 해결이 되지 않고 10년 동안 방치가 되고 있던 그런 사안이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사회 밖으로 끄집어내고 언론이나 법적으로 이거를 좀 또 정치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서 이분들의 억울한 사정을 세상에 알리고 이분들이 그에 상응한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제 사명이다. 상대는 그대 제약회사로서 갓 변호사가 된 제 젊은 여성 변호사가 계란으로 바위지
1심에서는 반점 승리를 한 거죠, 승소를. 근데 이제 상대방이 항소를 해서 2심으로 갔는데 어이없게 완전 패소를 한 거예요. 2심까지 하는 기간도 거의 한 6, 7년 이상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 그때 실망을 하고 정말 많이 울고, 이렇게 자의 모순과 힘든 일에 제가 너무 힘이 부족하구나. 아,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조금 더 힘을 가지고 그걸 근본적으로 할 수 있는 정치를 한번 해봐야겠다. 대법원에 상고를 하고, 그때가 이제 2008년 선거철 이즈음인 거예요. 비례대표 신청서 그걸 다운을 받아서 그게 작성을 해가지고 제가 민주당에 찾아갔죠. 빨대 그만두고 19대 도전을 했죠. 했는데 대선 주자이신 이제 정동영 의원님께 당내 경선에서 패배를 했죠. 근데 이제 마침 다행히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지만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돼서 다시 한번 소송에 다툴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죠. 변호사 신분으로 돌아올 수 있게 또 이렇게 하늘이 만들어 주신 거죠. 그래서 소송에 또 매진을 했습니다. 거의 10년 만에 승소를 한 셈이죠. 피해자들에게 적절한 보상을 해주는 걸로 결론이 났습니다. 다시 20대에 강남에 재도전을 하게 된 거죠. 모든 국민이 갖고 있는 혹은 억울한 일, 네. 뭐 이런 거를 이제 해결하는 그런 네. 자리이신데 이제 5개월이 되셨습니다. 지난 5개월 본인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치과의사 출신 변호사로서 활동할 때 이 에이즈 사건을 맡았을 때도 이게 내가 아니면 할 수가 없는 일이구나 하는 소명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죽자사자 10년간 그렇게 열심히 해왔었는데, 제가 권익위원장이 딱 돼서 보니 제가 그동안 살아왔던 그 인생의 변호사로서 또 국회의원으로서 사회적 대타협을 하면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려고 노력했던 이런 일들을 하는 권한을 가지고 하는 자리가 권익위원장인 거예요. 그래서 국민들이 정말 오역할 데 없는 국민들을 그런 민원을 해결해주는 그 기관의 장으로서 그동안 살아왔던 그 인생의 모든 것을 종합해서 나의 최고의 총 역량을 발휘하고 국민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그 자리에 내가 왔구나. 최근에 공익신고자 네. 보호법을 개정을 했죠. 기존 법하고 어떻게 크게 다릅니까? 개정을 추진을 하고 있고요. 정확하게는 우리 권익위가 신고자를 보호해주는 주무기관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업무인데, 근데 그런 보호 조치를 하기 위해서는 요건이 너무 까다로운 거예요. 법상. 법에는 공익신고자 보호를 하려면 공익인지 아닌지, 부패행위에 대한 신고인지 아닌지 따져야 되고, 공익에 관한 건지도 법에 정해져 있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신고자가 보호 조치를 하려면 불이익이 있어야 보호 조치를 요청할 수 있잖아요. 네. 뭐 불이익을 받았는지, 그 불이익도 또 정해진 요건이 있습니다. 모든 요건을 다 검토해서 해당을 해야 비로소 신고자 보호 조치에 착수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너무 까다롭죠. 그러니까 이 요건 검토하는데 몇 달이 걸리는 거죠. 보호 조치 요청하면 바로 보호 조치부터 해주는 게 맞는데 법이 너무 까다롭게 돼 있어가지고 몇 개월 지나서 보호 조치하면 이미 불이익 다 받고, 그래서 제가 이건 좀 너무 불합리하다. 그래서 법을 좀 바꾸는 게 맞다. 제도 자체를 바꾸는 게 맞겠다. 그래서 좀 법을 개정을 해서 먼저 신고자로 보호를 좀 해달라고 요청이 오면 일단 보호를 해주고, 그러니까 먼저 우산부터 씌워주고, 그 다음에 이 보호 조치의 요건이 맞는지, 보호 대상자가 아니면 보호 조치를 해제를 하는 거죠. 좀 예민한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 네. 내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후보자로도 꼽히고 계십니다. 네. 어떤 본인의 여태까지 모든 일을 본인의 의지로 돌파해 네. 오셨는데 네. 이번 건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제가 성공하냐 마냐, 이게 되냐 마냐, 그러니까 뭔가 일을 시작했을 때 그걸 처음부터 생각하지 않고
그러니까 포기하지는 않는다. 그리고 최선을 다한다. 이게 늘 제 생각인데요. 그러려면 그 일을 하고자 하는 저한테 강한 동기가 있어야 됩니다. 네네. 뭔가 필요가 있어야 되고 사명감이나 뭐 이런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권익위원장이 저한테는 그런 자리예요.